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오늘 드디어 금투세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그,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정말 굉장히 애노잉하고, 그냥 한국 증시에 대한 미련이 없는 투매성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는 많이 안 빠졌지만 종목들의 낙폭이 매우 컸거든요. 그 당시 이제 주변에 같이 이제 저랑 같은 일을 하는 분들과 이제 소통을 해보면 굉장히 다 그냥 지쳤다. 뭐 꼭 금투스 때문은 아니지만 너무 힘든 국면이 지속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 시장이 더 어려워졌고 또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갑자기 이유 없이 종목들의 루머들이 난무하면서 이유 없이 뜬금포로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 특히 그동안 좀 퍼포먼스가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빠집니다. 빠졌을 때 다들 이거 왜 이렇게 조정을 세게 받지? 이렇게 급락할 이유가 뭐가 있지? 라고 하면 다들 금투세 때문인가? 다들 그냥 금투세 때문인가? 이렇게 굉장히 뭐 금투세 이슈 하나로 종목의 하락을 설명해야 되는 아주 그냥 구차하게 논리를 계속 그렇게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매우 불편했던 거죠. 그 사실 금투세라는 이슈가 그만큼 시장을 짓누르는 하나의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여당의 그 발언 하나로 지금 오늘 코스닥이 정말 의미 있게 많이 올랐고요. 제가 그동안 사실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언급드리는 종목들은 당연히 매수매도 추천 아니라는 거, 제 탁튜브 구독자님 다 아시겠죠? 지금 컴플러스 노티스는 제가 첨부를 못했는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 지수가 많이 반등했어요. 자, 오늘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외국인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800억을 샀네요. 와, 많이 샀습니다. 하이닉스 한 종목을 800억 사면서 주가가 6% 가까이 급등. 반대로 삼성전자는 1200억을 팔면서 거의 강보합. 그러니까 전자는 계속 시장을 얻어퍼품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자를 지난주에 잠깐 조금 샀다가 다시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전자와 닉스 얘기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이닉스와 전자, 특히 오늘 하이닉스에 대해서 젠스랑이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요.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의미 있는 파트너라는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저는 느꼈거든요. 결국에는 HBM3E는 물론 HBM4까지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주요 벤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코멘트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3 퀄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젠스랑이 이제 엔비디아가 하이닉스한테 HBM4를 최대한 빨리 좀 공급해달라는 코멘트를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미 하이닉스가 HBM4도 수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이미 올라갔다라는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HB4는 이미 또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하이닉스한테 뒤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외국인 수급은 이렇게 닉스와 하이닉스와 전자로 좀 갈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갈리지 않을까 생각되고 오늘 의미 있는 거는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수급은 알테오젠 같은 종목을 9% 올랐지만 700억 다시 외국인들이 의미 있게 샀다는 거 그다음에 리가캠 9% 올랐다는 거 결국에는 금투세 폐지에 수혜가 바이오에 있다는 걸 좀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삼양식품이 13% 오랜만에 올랐죠. 외국인이 200억 사면서 삼양식품이 13% 오른 이유는 삼양식품이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다기보다는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의 특징을 보세요. 알테오젠, 삼양식품, 실리콘2 다 10%씩 올랐는데 13% 오르고 왜 그럴까요? 그동안 금투세 이슈로 이런 종목들, 특히 올해 성과가 좋았던 종목들이 대주주의 세금 회피성 물량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가 되니까 그동안 성과가 좋았던 종목 중에 펀더멘탈이 여전히 양호한 종목들로 외국인들 매수는 좀 몰렸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기관들은 오늘 부랴부랴 채웠던 거는 삼성전자 이거는 거의 다 ETF나 프로그램 매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오늘 코덱스 코스닥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지금 지수에 대한 베팅을 좀 했네요. 그 이유는 아마 기관들 중에 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매니저들이 아마 주식 비중을 좀 비워놨을 겁니다. 주식 비중을 비워놓은 기관들이 당장 종목을 급하게 따라사지 못하니까 지수를 급하게 따라샀다는 거고요. 반면에 보세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겠죠.
코덱스 코스닥 인버스들은 열심히 팔았어요. 오늘. 네, 이거 팔면서 숏에서 롱으로 좀 돌렸다라는 거고요. 기아를 좀 샀는데 기아가 미국 판매가 10월달 판매가 괜찮죠.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도 바닥에서 좀 꿈틀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이닉스 쌍끌이면서 샀다는 거고 동시에 반대 매도를 보면 여기 보세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채권 금리 하락에 베팅한 자금들이 도저히 못 버티는 거죠. 뭐 엄청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요 근래 들어서 지금 미국 국채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채 금리가 지난주에 고용 지표도 안 좋았어. ISM 제조업도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랐죠. 그런 측면에서 도저히 금리 하락에 베팅한 이런 일부 자금들이 좀 오늘 어나인이 됐다라는 측면을 알 수 있고요. 자, 코스닥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간단히 오늘의 영상을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지금 미팅이 있어가지고요. 자, 이거 볼게요. 코스피 EPS 리비전. 자, EPS를 조정한다는 거야. 조정한다는 건데 24년 3분기 4분기와 연도별 24년과 25년에 대한 차트예요.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 자, 이거 중요한 자료입니다. 중요한 차트예요.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24년 EPS를 볼까요? 우리가 24년 EPS가 이렇게 24년도 에이프릴 4월을 기점으로 이렇게 해서 올랐어요. 그죠? 계속 올라갔다 보니 계속 오르고 있다가 언제 정점이었죠? 8월에 정점을 찍었어. 그치? 8월에 정점을 찍고 지금 EPS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주가가 안 된 겁니다. 이미 주가는 7월부터 안 됐죠. 그런 측면에서 EPS 하락이 지금 현재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고, 이게 지금 반도체부터 해서 다른 산업재들 일부가 주가가 빠지고 있들, 실적이 빠지고 있죠.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런 측면을 반영했는데, 자, 이거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자, 25년 EPS를 볼게요. 25년 EPS도 같이 빠지겠죠. 왜 24년 하반기도 안 좋은데 25년도 공격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는데 지금 의미 있는 건 9월 중순부터 플랫이에요. 플랫. 자,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자, 25년 EPS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플랫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25년 EPS가 11월 달에 이렇게 올라간다. 살짝 반등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수의 상방 압력, 업사이드에 대한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24년 3분기, 4분기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24년 연간 EPS는 빠지고 있는 추세고 여전히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매몰되면 지수가 계속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25년 EPS의 하락이 멈췄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잘 한번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거를 공유를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요거는 제가 좀 퀀트적인 어떤 접근을 하는 거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선호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어려울 때는 예전에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좋은 점을 찾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렇게 한번 보니까 먼슬리 평균 수익률이 코스피에 2000년 이후의 수익률을 보니까 재밌어요. 그죠? 3월, 4월은 언제나 좋았어요. 이건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담은 적이 있어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반기에 좀 좋았다가 1월달은 1월 효과가 항상 있죠. 그러다가 항상 9월, 10월에는 안 좋았다는 겁니다. 이때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4분기 연말 실적이 아무래도 또 리비전이 다운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불편한데 11월 달 되니까 갑자기 이 빨간 기둥이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2.8%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우리가 코스피의 1년 12개월 중에 가장 성과가 좋은 게 11월 달이었던 겁니다. 과거 통계. 물론 지금 과거에 이랬다고 해서 올해 11월이 이렇게 3% 오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아무튼 11월은 약간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12월은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또 좋았고, 그럼 11월 달은 왜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런 거죠. 가을 내내 안 좋았던 겁니다. 가을 내내 안 좋았다. 3분기 내내 안 좋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우리가 주식시장은 희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년도는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11월 달에 선침해하는 자금들이 있고, 나는 스마트머니라는 그런 자금들이 올해 안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바톤 피싱을 하는 그런 자금 머니 플로우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그럼 코스닥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벌써 9분이나 됐습니다. 자, 코스닥 정말 너무 우리 코스닥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 너무 힘들게 만들었죠. 2020년 이후에 2021년도에 1050을 고점을 찍고 그 뒤로 주구장창 흘러내리기만 했죠. 흘러내려서 22년도 말에 거의 700선이 한번 깨졌고, 그러다가 작년 상반기에 다시 950선까지 올랐다가 지금 와리가리 패턴 하다가 올해 여름에 다시 또 700선 근처까지 한번 빠졌다가 지금 이제 오늘 올라서 750선입니다. 그만큼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부진했고, 올해 오늘 3% 올랐지만 여전히 YTD로 마이너스 한 13% 될 거예요.
지금 이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드린 거는 저는 코스닥 지수가 사실 지수에 대한 업사이드를 크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작년 이후부터. 하지만 지금은 제가 코스닥 지수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그래도 우리가 코스닥 지수가 이 정도까지 힘든 구간을 거쳤으니까 조금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보는 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제가 지금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코스닥 연간 수익률이 2년 연속 부진했던 사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 자료를 누가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네, 아주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를 했는데, 자, KB 자료지만 2000년 코스닥이 2000년 이후로 2년 연속 마이너스 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통계죠. 10번의 통계니까. 자, 2000년도에 물론 이때는 버블붐이었죠. 급락했다가 2001년도에 좋았고 한 30% 올랐고 2002년도에 또 마이너스 40% 갔다가 2003년도는 보합이었어요. 빠지진 않았다는 거고 2004년도에 또 마이너스였는데 2005년도에는 80% 오르고요. 2006년도에는 마이너스 15% 갔다가 2007년도에는 또 거의 20% 가까이 오르고 2008년도에 리먼이 있었죠. 리먼이 있었지만 아무튼 마이너스 50% 갔다가 2009년도에는 또 40%. 2010년부터 14년까지는 보합, 둘 다 보합, 코스닥 안 볼 때 잘.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살짝 올랐지만 2015년도에는 많이 올랐고 20%, 2016년도에는 또 마이너스 한 10% 났다가 2017년도에 또 좋았고 2018년도에 또 안 좋았다가 일단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안 좋았겠죠. 2019년도는 보합이었고 2020년은 당연히 팬데믹 때 엄청 좋았고 2021년은 살짝 좋았고 2020년도에도 급락, 23년도에 또 좋았어요. 그리고 올해 지금 안 좋아요. 15%. 오늘 올라서 마이너스 12%인데 내년에는 어떨까? 라는 측면에서 내년도에 무조건 플러스 난다는 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10번의 통계를 보니까 이런 게 있었다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볼게요. 거래대금은 항상 미래 시장의 인디케이터예요. 거래대금이 딱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주구장창 빠졌습니다. 주구장창. 네, 아니 3월을 고점으로 주구장창 빠졌어요. 10월 달에는 거의 뭐 거래 안 했다시피 전부 다 뭐 미국 주식 한다고 하고 뭐 코스닥 되지도 않는 거 왜 하냐고 그랬죠. 근데 지금 11월 달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보다는. 과거의 패턴도 그랬고요. 코스닥의 20년간 거래대금 패턴을 봐도 항상 10월이 저점이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11월 달에 올라갔다는 거, 거래대금이 올라간다는 거는 나름의 포지티브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면서 오늘 영상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오늘 금투세가 폐지된 게 생각보다 저는 파괴력이 크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는 유예를 생각했고 많은 참가자들이 유예 쪽을 생각했지 폐지는 나름 전향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어떤 플로우를 했고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 어떤 특징이었는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올해 제가 거의 처음으로 한번 제 생각을 공유 드렸으니까 오늘 한번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쉽게 설명했고 제가 그렇다고 코스닥 지수를 사라 팔라는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